왜 어떤 사회 문제들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오늘 전문가들의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고약한 문제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죠. 끝이 보이지 않는 정치 갈등이라던가 점점 깊어지는 사회적 분열 같은 것들이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들은 해결하기가 이렇게나 어려운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사실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네, 바로 고약한 문제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죠? 이건 그냥 좀 어려운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막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조차 막막한 그런 상황을 뜻합니다. 세계적인 석학들도 골머리를 앓는 개념이죠. 자, 그럼 이 고약한 문제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단 정보는 부족하고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막 서로 부딪히고 또 이 문제 하나가 다른 수많은 문제들이랑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는 아주 복합적인 사회, 정치적 문제를 말하는 거죠. 이런 고약한 문제들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거다 하는 완벽한 해결책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하고요. 둘째, 이게 어느 한 부서나 한 분야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 여러 부처와 사회 전체에 넓게 걸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건데요. 멀쩡하게 잘 만들어 놓은 제도를 잘못 사용하면서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해진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이론만 들으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정말 강력한 현실 사례를 통해서 이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서울대학교 한정훈 교수가 분석한 한국의 정치 교착 상태입니다. 한정훈 교수는 바로 지금 한국의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립하는 이 상황을 전형적인 고약한 문제라고 진단합니다. 이론으로만 듣던 개념이 현실에서 얼마나 생생하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대통령은 어떻게든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고 국회는 또 계속해서 협조를 거부하면서 맞서는 거죠. 이런 힘겨루기 속에서 양쪽 모두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기 편의 이익을 챙기는 데 권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꼭 필요한 법안들은 통과되지 못하고 국정은 그대로 멈춰서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한정훈 교수의 말처럼요. 제도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있는 제도를 공익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휘두르기 때문에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가 1987년 민주화 이후로 수십 년 동안 민주적인 제도를 계속 만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결국 문제는 제도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주어진 제도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바로 이 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 이걸 끊어낼 방법은 없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이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제도 개혁 방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안되는 개혁안들의 핵심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한마디로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를 이기려고만 하는 이 구도 자체를 바꾸자는 겁니다. 싸우게 만드는 유인을 없애고 협력하도록 판을 새로 짜자는 거죠.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방안이 제시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권력이 분산되고 좀 더 신중한 논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사원을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서 행정부를 더 효과적으로 견제하게 만들자는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회의원이 장관을 같이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겸직을 금지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자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런 제도 개혁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까요? 어쩌면 이런 논의를 넘어서 우리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이 고약한 문제를 푸는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깊고 깊은 정치적 분열을 넘어서서 진짜 협력을 만들어내려면 우리 정부와 사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나가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